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8일 금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LA 지역을 기반으로 한 캘리포니아주 상하 의원들과 LA 시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역의 경제 회생과 산불, 가뭄 등 여러 공통 현안에 다 함께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여러 입법 과정에서의 공동 발의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전쟁 기념주간 결의안을 주의회에 발의해 통과시킨 에드 헤르난데즈 주 상원의원, 아동 성폭력 방지 법안을 주도한 테드 리우 상원의원 등 주의회를 대표하는 15명의 상하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두 LA와 인근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들이 모인 장소는 주의회가 아닌 LA 시청입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 초청으로 시장 회의실에서 이른바 원탁 회의가 열린 것입니다. Taking the opportunity to do this, I wanted to kind of regularize and make sure we have the opportunity, not just the conversations we each have individually and when we see each other, but really to track together and to see what I could do to help up in Sacramento as well. 회의의 목적은 LA의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책 모색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할리우드 영화업계의 세제 혜택과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긴급 예산안 등 주의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주요 법안들과 지진 등 자연재해 대응 방안, 그리고 지역 대중교통 장려책 등이 회의의 주요 안건으로 채택됐습니다. We all share, I think, a very similar agenda, and I want to go through some things that are kind of have been on the agenda for a while that are very hot right now for you and see what we could do, and then vice versa to hear from you about things that we can help on, and not just here locally in terms of me being mayor and the administration and with Herb and the council, but also as MTA chair for this coming year. 가세티 시장은 이런 연합회의가 정기적으로 발전하면 향후에는 주의회 법안과 시 조례안 등을 공동 발의하는 단계까지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지난주 연방 의원들을 만나 이민개혁 등 연방 차원의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힌 가세티 시장은 다음 주에는 캘리포니아 10개 대도시 시장들의 모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LA 시정부는 공통된 주제의 여러 현안을 놓고 시와 카운티, 주별로 이와 같은 모임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최근 미국 동남부 지역에는 육식 알러지를 일으키는 진드기가 기승을 부려서 관련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일단 감염이 되면 채식주의자가 되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김주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론스타틱, 일종의 진드기입니다. 노란 반점을 가진 이 진드기에 물리게 되면 사람 몸은 알파갈이라는 당을 분비합니다. 이 당은 고기나 유제품들에 함유된 당인데 이런 이유로 일단 감염이 된 상태에서 육식이나 유제품을 흡수하면 사람 몸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At midnight, I woke up suddenly and my hands were on fire. They were red, they were itchy. I didn't know what had happened. 따라서 이 진드기에 물리면 육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반강제적으로 채식주의자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There's no treatment for this allergy other than treating the allergic reaction when it happens and avoiding the meat. 현재 질병관리국은 빠르게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는 이 진드기 주의보를 미 동남부 지역에 발령했습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이미 한국에서 개봉과 함께 큰 화제를 모으며 이순신 신드롬을 일으킨 영화 명량이 LA 한인타운에서 미국인 관객을 대상으로 선을 보였는데요. 솔선수범을 강조한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이 미국인 관객들에게 큰 감명을 안겨줬습니다. 노승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명랑해전, 일본의 전투선 133척에 맞선 조선 수군은 겨우 12척. 이순신 장군은 수적인 열세 속에 목숨을 걸고 진두지휘합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언행이 일치된 솔선수범을 통해 군사들의 사기를 높여 질 수밖에 없었던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이 군사들의 마음을 움직인 충무공의 리더십은 미국인 관객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You know, they were also willing to run away, but once they saw him stick up, like he said, he had to be an example. So that's why it was very inspiring when all the men turned around and they just basically gave him like that stargaze look. So it was very emotional at that point. He understood that what his responsibilities were greater than
his life. Soldiers would follow him even though they weren't sure of what the outcome would be. LA 한국문화원이 마련한 이번 시사회에 참가한 미국인 관객은 약 150명. 페이스북 이벤트를 통한 참가자 모집은 3시간 만에 정원을 채웠습니다. 현재 한국 영화가 미국 영화 시장에 아직 진입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인데 저희 문화원이 이런 한국 영화의 우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상영회들을 앞으로 많이 마련해 나갈. 한국 드라마와 K-팝에서 시작된 한국 문화 사랑은 한국 역사에 대한 관심으로도 이어집니다. Especially the historical films. Well, I mean, some of them are accurate, some of them are not so accurate, but still, it's very interesting how, the culture, where it comes from. LA 한국문화원은 앞으로 미 주류 영화 관련 기관과 영화 학교와의 교류를 통해 한국 영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국 영화 헐리우드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자동차 광고에 나온 가격을 보고 이런 가격이 진짜일까 한 번쯤은 의심해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한 자동차 허위 광고에 대해서 뉴저지주 검찰이 철퇴를 가했습니다. 그런데 허위 광고를 했던 이 자동차 딜러는 중고차의 사고 기록을 속여서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뉴저지 웨인에 있는 한 자동차 딜러. 자동차 광고 규정과 판매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과 소비자보호국에 의해 강력한 행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We've charged a company called Bergen Auto Enterprises. They operate two auto dealerships called Wayne Mazda and Wayne Auto Mall Hyundai with illegal sales practices. And some of those practices include not providing potential consumers with enough information about the cars that they're selling. 이 자동차 딜러는 타주에 등록된 새 차를 초저가에 판매하거나 리스한다는 허위 광고를 했습니다. 중고차의 경우에는 차량의 결함이나 사고 이력을 속였습니다. Probably most importantly, advertising cars that weren't even in their control. We essentially call that a bait and switch. It's a way for a fraudulent dealership to bring customers into their dealership with the promise of certain cars, and in actuality, they try to sell them other cars instead. 타주에 등록된 새 차를 최저가에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엄연히 사기임에도 불구하고 고객을 끌어모으는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중고차의 결함 역시 일반 소비자들이 판단하기엔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딜러십에 방문하셔서 차량을 직접 보신 후에 그 후에 이제 딜러십에 숨겨져 있는 피가 따로 있는지 없는지 기본적인 점검 상태를 확인해주는 종이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관례화된 자동차 세일즈의 너그러운 관행. 하지만 허위 광고를 하거나 차량의 이력을 속이는 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무엇이 불법적 요소인지 꼼꼼히 살피는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지금까지 뉴욕입니다. 미군이 이라크 북부 지역을 장악한 순위파 반군에 대해서 제한적인 공중폭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라크 북부 산악 지역에 피신 중인 소수민족 야지디족을 돕기 위해서 긴급 구호물자도 공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강덕 특파원입니다. 미군의 전격적인 공중폭격은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에 시작됐습니다. 미군 FA-18 전투기 2대가 500파운드 220kg 상당의 레이저 유도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미군시들 등이 있는 아르빌 근처에서 이동 중이던 이라크 순위파 반군 ISIL 포대가 목표물이 됐습니다. The artillery position that was maintained by ISIL that was struck by the American military early this morning. 오늘 아침 2차 폭격 등 간헐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미군의 공중폭격은 오바마 대통령이 미군의 선별적 공수반을 승인한 직후에 개시됐습니다. 그동안 전쟁 종식을 강조하며 군사적 개입을 꺼려왔던 오바마 대통령은 순위파 반군이 아르빌로 접근하면서 주둔 중인 미군과 소수민족 아디지족 등이 위협을 받게 됐다며 제한적 군사작전을 공표했습니다. Then I believ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annot turn a blind eye. We can act carefully and responsibly to prevent a potential act of genocide. That's what we're doing on that mountain. 산악 지역에 피신 중인 아디지족에겐 긴급 구호물자도 투하됐습니다.
2011년 철군 이후 처음 시작된 미군의 군사 공격에 공화당 의원들도 비판적 지지를 보내는 등 일단 환영 분위기입니다. 이라크 반군이 보복을 내치는 가운데 미국이 다시 군사 개입에 소용돌이에 휩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중국 정부가 북한과의 접경에서 캐나다인 부부를 체포한 데 이어서 한국계 미국인, 즉 미국 출신 한인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보당국은 이들을 간첩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접경 지역의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세균 특파원입니다. 중국 정보당국이 북한과 접경인 투먼에서 한국계 미국인 피터 한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혐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북한과 접경에서 이루어지는 기독교 NGO 활동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씨는 라선 경제특구에서 빵 공장을 운영하며 북한 어린이에게 빵을 공급해왔습니다. 앞서 단둥에서는 대북 지원 활동을 해온 캐나다 부부가 간첩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山东也是中国的边防重镇，有边防部队、国防设施，甚至还有一些军地合作的项目，这些都是这个国外间谍机构的一个重要目标。 이런 가운데 중국이 한국의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과 라인을 한 달 넘게 일방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테러 정보의 유통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는 게 중국 정부의 설명입니다. 지난 5월 광둥성 군사기밀 유출 사건 때도 유통 경로로 인터넷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目前网络泄密已占泄密事件总数的70%以上，而且正呈高发之势。 이 때문에 중국 측 설명대로 테러 때문인지 아니면 대북 군사정보 유출에 따른 조치인지 현재로선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드디어 에볼라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성모 특파원입니다. 에볼라의 확산은 지난 40년간 최악의 상황이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에볼라 바이러스의 심각성을 경고하면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각국 전문가들이 이틀간의 긴급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WHO의 비상사태는 지난 2009년 신종플루, 올해 5월 소아마비 대유행 때도 발령됐습니다. And the potential for further international spread, but also the need for strong international coordination. WHO는 국제 공조가 절실하다며 우선 각국의 검역을 위한 준비와 발병 지역의 자국민을 철수시킬 대책을 권고했습니다. 발병 국가에는 비상사태를 선포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여행이나 교역 금지를 제한하지 않는다며 과도한 불안감은 경계했습니다. 사망자가 1000명 가까이 되는 가운데 라이베리아 등은 감염된 3개 도시로 접근을 막는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정부는 임상실험이 끝나지 않았지만 일부 신약을 공급하는 예외적 조치를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WHO도 다음 주 다시 긴급회의를 열어 실험 단계의 약을 누구에게 얼마나 투여할지 등의 후속 대책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김성모입니다. 금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